안녕하세요. 저는 응급학과 전문의 닥터 K 김근수입니다. 오늘은 응급실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저는 경기도 북부에 있는 대학병원에 재직 중인 응급학과 전문의입니다. 어저께 이제 근무를 하면서 겪었던 저희 응급실 상황과 그리고 주변 병원에서 발생했던 몇 가지 에피소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일단은 응급실에서 지금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특징 중에 하나는 코로나가 지금 빠르게 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이 나거나 하는 환자분들은 저희가 코로나 검사를 해보게 되면 상당수의 환자분들이 코로나에 감염된 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열이 아니라 뭐 허리가 아파서 왔거나 아니면 뭐 전신적인 위압감을 호소하면서 왔는데 코로나 검사를 해봤는데 양성이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많은 분들이 코로나 양성으로 확진이 됐었고요. 그래서 일단 코로나가 좀 퍼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히 개인 위생에 주의하셔서 마스크를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에서는 꼭 착용을 하시고 그리고 손위생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항상 외부 출입 이후에는 손을 깨끗이 청결하게 유지하셔가지고 감염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게 가장 우선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응급의학과 의사회가 8월 30일 날 학술대회를 개최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학술대회의 슬로건 중에 부제가 High Risk, Low Return이라고 해서요. 원래는 이게 주식에서 아니면 뭐 투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있는 격언이잖아요. High Risk, High Return. 저희가 말하는 High Risk, Low Return은 low가 아니고 law예요, law. 그러니까 법이죠, 법, 사법. 그러니까 감당해야 할 위험은 굉장히 많지만 그거에 따라서 돌아오게 되는 것은 법적인 리스크가 저희한테 돌아온다는 뜻인 거죠. 실제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런 사항을 많이 저희가 접하게 될수록 의사들은 결코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급의학을 비롯해서 뭐 흉부외과나 외과나 각종 리스크가 많지만 그거에 따른 또 사법적인 리스크도 같이 공존하는 그런 분야에는 잘 지원을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 응급의학과 의사회에서의 학술 대회 슬로건이 High Risk, Low Return이라고 하는 걸로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경험했던 환자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분은 파주 문산에 있는 한 종합병원에서 연락이 왔던 환자였었고요. 가장 메인 프라브럼은 환자가 고칼륨 혈증이 있다는 거였어요. 포타슘 수치가 7.0이 넘기 때문에 카디악 어레스트의 위험이 있던 상태였었고 거기서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한 것 같지만 일단 환자한테서 유린이 나오지 않고 있었고 AKI가 굉장히 심하게 그러니까 급성 신장의 기능 부전이 심하게 있었기 때문에 투석을 돌려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장내과 당직 교수님께 의뢰한 결과 환자 수용이 가능하다고 했었고 저희도 중환자실이 준비가 된 상태였었고 또 CRRT라고 하는 투석기기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환자를 수용하기로 결정을 했지만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50분이라는 거리를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환자분이 분명히 어레스트의 위험성이 있는 것이고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처치가 과연 잘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문산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들은 일산 지역에 좀 많이 있었고요. 대개는 30분 거리 안쪽에 다수의 권역센터나 대학병원들이 있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한 10분, 20분이라도 단축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쪽 병원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었지만 대부분의 병원들이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주셔서 그 병원에서는 저희한테 이제 이송을 결정을 했고 환자가 이미 출발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제가 보니까 하트레이트가 거의 30회가 안 나온 상태였었고 환자의 멘탈은 굉장히 드라우지한 상태였어요. 굉장히 졸리는 듯한 모습이었고 어베이 커맨드가 겨우겨우 되긴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태 그런 상태였었고 펜에 대해서 어떤 로컬라이제이션이 되는 경우가 가능하긴 한데 좀 명확하진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은 혈압이 굉장히 낮은 상태였어요. 시스톨릭 BP가 거의 100이 안 되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도파민이라고 하는 이제 승합제 효과가 있는 약제거든요. 그 약제를 같이 걸고 저희 병원에 이송이 됐는데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죠. 유리는 하나도 안 나고 소변 하나도 안 나고 있고 환자는 고칼륨 혈증에 노출되어 있고 환자의 심박수는 30회가 안 되고 있고 의식은 굉장히 드라우지한 상태, 딥 드라우지 상태였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는 중간에 어레스트가 발생을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환자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이 환자를 받았을 때 저희는 어땠냐? 다 준비를 했죠, 미리. 이 사람은 C라인이 필요하고 센트럴 라인, 그 다음에 해머캐스가 필요합니다. 해머캐스가 있어야지만 투석을 돌릴 수 있으니까 해머캐스를 준비를 하고 있었고, 또 환자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A라인을 준비를 했고, 바로 옆에서 환자의 베드사이드 에코를 보기 위해서 초음파를 다 준비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자를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부담감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저희가 이 환자를 보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이 책임을 또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분명히 위험이 있는 환자들은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결과가 안 좋았을 때 또 너희들이 주의 탐해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이것은 전적으로 수용을 결정한 병원과 그 환자를 봤던 의사의 책임이라고 또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은 이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리스크를 감당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환자 도착을 했고요. 저희가 도착하는 대로 바로 C라인을 삽입을 하고 A라인을 넣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바로 ABJ 결과를 확인하고 포타슘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전 병원에서 처치를 한 덕분에 포타슘 수치는 7점대에서 지금 5점대로 내려간 상태였었지만 그래도 안심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바로 해머캐스트를 삽입을 한 다음에 초음파를 보니까 심장의 움직임은 나쁘진 않는데 하트레이트가 굉장히 느린 거예요. 30회 내외에서 하트레이트가 움직이고 있었고 다행히 혈압은 120 내외에서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물이 차 있는 게 그 초음파로도 확인이 되고 있었고 저희가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도 그 폐에 이데마가 있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물을 빼기 위해서 보통 쓰는 약제가 이제 피로시마이드 라식스를 쓰게 됩니다. 라식스를 투여를 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한 앰플에도 반응이 없어서 두 앰플을 볼루스를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 투석을 해야 된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전혀 유린 반응이 그 라식스에 대해서 없기 때문에 환자는 바로 CRRT를 돌리기로 결정이 됐었고 중간에 이제 심박수는 약제를 써도 우리가 아트로핀이 보통 투여가 되거든요. 아트로핀에 대한 반응도 거의 없는 거로 확인되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추정하기로는 베타블로커를 먹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AKA가 발생하면서 약제의 대사가 잘 되지 않으니까 약제의 축적 효과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브레디카디아가 온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조차도 투석을 먼저 함으로 인해서 그 약제의 대사물들을 배출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 환자의 박동이 돌아오는지를 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환자를 저희가 처음부터 제가 받아서 환자의 어떤 바이탈을 안정화시키기까지 소요된 시간이 대략 1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학병원이기 때문에 환자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환자한테만 투여하는 시간이 1시간입니다. 그랬을 때 겨우 이제 이 환자가 ICU에 갈 수 있는 준비가 끝난 거예요. 센트럴 라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센트럴을 넣었고 투석이 필요했기 때문에 해머캐스트를 넣었고 또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A라인을 넣었고 그 다음에 초음파를 확인해 봐야 됐고 그 다음에 피로시마이드라는 약자를 투여해서 환자의 반응을 봐야 됐고 계속해서 환자의 바이탈을 보면서 노에피라고 하는 그 승합제하고 도비타민이라고 하는 아이노트로픽스 심장의 움직임을 좋게 해주는 그 약제를 적절 용량으로 맞춰가면서 바이탈을 안정화시켜야 됐기 때문에 이 환자 보는 데만 거의 1시간이 다 들어갔어요. 그 상황에서 또 이제 혹시라도 이제 어레스가 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력을 요하는 그런 처치였거든요. 근데 이 환자가 50분 동안 그 차를 타고 온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좀 부담이 되겠습니까? 다행히 환자는 바이탈이 스테빌라이전 돼서 이제 ICU 입원을 하셨는데요.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 부담을 안고 그걸 다 해야 되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다 책임을 또 져야 되는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거든요. 그냥 그 오롯이 그냥 의사의 책임인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런 어떤 그 사법 리스크 때문에 진료의 적극성이 굉장히 저하된 상태고 앞으로도 아마 이건 더 심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좀 더 그 책임 소재가 있을 만한 그런 환자들은 수용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또 한 가지 사례가 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건 저희 병원 일은 아니고 경기 남부 지역에 있는 한 의료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새벽 4시경에 그 지구대에 신고돼서 이제 지구대가 데리고 온 환자였던 것 같은데 저체온을 보이면서 의식저하가 보이니까 119에 신고를 했고 119에서 이제 환자를 받아서 이송하려고 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 이송을 위해서 여러 대학병원에 연락을 해보고 종합병원에 연락을 해봤는데 또 환자에 대한 또 그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이 계속 온 거죠. 그래서 결국 의료원에 다시 전화를 해서
수용이 안 된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는데 1시간 정도 있다가 그 지구대에 있는 경찰관이 이 담당 의사 선생님을 전화를 해서 당신 이거 환자 안 받으면 이 환자 안 받으면 의료법 위반이기 때문에 조사를 할 거다. 너를 내가 조사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환자를 보는 동안에 과연 이 환자를 치료하는 동안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어레스트 발생하지 않을까? 결과가 나쁘진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한 또 부담감이 있으면서 또한 치료를 종결한 이후에도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 또 고소를 당하거나 또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위험이 있는 것이거든요. 모든 환자에 대한 치료가 완벽하게 100%다 좋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 환자가 갖고 있는 개개인의 어떤 기저 질환도 있을 것이고 그 당시 상태 자체가 워낙에 위중하기 때문에 어떤 처치를 한다 하더라도 좋아지기 어려운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렇게 중환들을 보면서 같이 환자를 봐야 되는 이런 응급실의 상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경우에는 왜 내가 먼저 왔는데 빨리 봐주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환자분들이 오게 되면 거의 그 환자 치료에만 1시간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경증 환자들은 치료가 좀 지연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가 좀 필요한데 응급실이라고 하는 특수성 그리고 의료라고 하는 그 분야의 특수성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야지만이 지금 사태에 있어서 우리가 좀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정부의 정책에서 비롯된 지금의 의료계의 혼란 상황이지만 어쨌든 그걸 감당해야 되는 것은 현장에 있는 의료인들이거든요. 의사도 그렇고 간호사도 마찬가지고 그 주변에서 같이 의료 업무를 하고 있는 의료진들도 마찬가지고요. 좀 격려의 말씀들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코 쉽지 않지만 의료인들한테 대해서 불신보다는 좀 신뢰의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응급학과 전문 닥터 K 김곤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